더 이상 통일의 가능성은 없다.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 전술은 김일성 때부터 변함없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단기전, 속전, 속결, 배합전이에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 왜? 미군이 오면은 게임이 안 되니까. 만약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먼저 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정은이가 지금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김정은이는 전쟁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이번에 봤잖아요. 러시아도 포탄 떨어지니까는 북한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럼 북한도 싸우다가 떨어지면 뭐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전시에 쓰기 위해서 돈을 비축해 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경제력이, 북한이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더더구나 뭡니까? 북한이 갖고 있던 포탄, 뭐 여기저기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100만 발 이상을 러시아에 지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탄도미사일 같은 것도 지금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탄도미사일 쏜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고 그러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국지전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 연평도 포격전이라든지 어떤 서해 교전 같은, 김정은이가 이제 얼마 전에 강성 발언을 막 내뱉으면서 더 이상 통일의 가능성은 없다. 남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제1 적대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남한이 0.001mm라도 침범을 하면은 전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제 기억에는 그래요. 우리가 먼저 북한을 못 살게 구른 적이 없어요. 다 북한이 먼저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안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뭐가 좀 쇼가 필요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이 필요해갖고 없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침범하지 않았지만은 연평도라든 이런 거 옛날 그것처럼 국지전을 할 수는 있다. 국지도발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좀 상황이 불안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경제가 뭐 조금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머리 숙이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김정은이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지금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옛날 구한말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식하듯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정부 들어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그 회담이 깨지고 나서 사실은 강경 모드로 돌아섰던 거거든요. 지난 정부 있을 때도 계속 뭐 우리한테 뭐라 그러고 개성공단 관리사무소 폭파하고 대화를 거부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갖고 완전히 이제 닫아버린 건데, 그것은 뭐 자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하면은 누군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김정은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뭐 그 같은 그 이념을 갖고 있는 국가니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러시아를 놓고 보면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서 북한한테 지금 뭘 빌려갔잖아. 그런데 뭘 어떻게 도와준다 그러면은 뭐 연료라든지 식량 같은 건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럼 당장 이번에 그 북한 외무성 최선희가 얼마 전에 러시아를 갔다가 왔잖아요. 푸틴이 방문할 거라 그러는데 금방 올 것 같았는데, 지금 러시아의 분위기는 좀 이따가 3월에 그 푸틴 대선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별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도 계속 양다리 걸치고 있거든. 북한한테 필요한 거 가져가고 뭐 미사일 기술 조금 주고, 우리한테도, 왜 자기들 평생 전쟁할 거 아니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정리가 되면은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경제 활동은 북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교류가 많잖아 러시아가.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 전쟁하는데 북한을 도와준다? 나중에 우리하고 이제 경제 교류가 안 될 수 있죠. 저 옛날로 돌아가서. 그런 걸 러시아도 바라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우리하고 미국 관계하고 중국하고 이제 북한 관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국도 지금 대만 관계 때문에 자기 코도 석자고, 또 중국은 미국을 지금 경제적으로 따라잡으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잘못 도와주고 했다가 세계 이제 다른 나라들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중국하고 거래를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내부 50몇 개 민족이 단속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북한하고 달리 개방된 경제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 관련돼서 국제 규범을 지키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북한을 도와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북한 도와준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못 살게 굴고 할 때 미국이 자연스럽게도 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잖아. 지금도 불편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큰 전쟁이 날 일은 없다고 보고 대신 국지 도발은 항상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군에서는 뭐 한다고 훈련 안 하고 뭐 한다고 훈련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북한의 국지 도발이 됐든 전쟁이 됐든 거기에 대비해 갖고 훈련을 철저히 준비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과감하게 응징할 수 있는 이 준비를 군에서는 해야 될 거고 대신 이제 국가 지도부에서는 그거는 군에서 하는 일이고 국가 지도부는 어쨌든 이 상황이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북한이 어떤 뭐 잘못 판단해서 국지 도발을 조그만 걸 했다 하더라도 이 국지 도발이 진짜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국가 지도부는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 전술은 김일성 때부터 변함없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단기전, 속전, 속결, 배합전이에요. 그 배합전이라는 것은 특수부대가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휴전선으로도 정규군이 들어오고 특수부대가 공중이든 해상이든 해갖고 우리 뒤로 가갖고 막 이제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 앞뒤로 이렇게 한다는 게 배합전인데 그 배합전은 빼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단기전, 속전, 속결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6.25 때 빨리 부산을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정어정 하다가 낙동강 방어선 돼갖고 미군을 포함해서 유엔군이 와갖고 쫙 밀려가 버렸잖아요. 된 맛을 본 거야 그때.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갖고 김일성이가 단기전 짧게 해야 된다. 속전속결 빨리빨리 해야 된다. 왜? 미국이 증원되기 전에.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군이 여기 남아있는 거야 지금. 한 2만여 명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켰다. 그럼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군하고 우리 그 미군들이 있잖아요. 해갖고 이제 연합사령관이 전방을 막 타갖고 이제 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작전사라 그래갖고 후방 지역,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군대 모두가 다 연합사령관 밑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부대만 가고 나머지 안 가는 부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이런 부대들은 우리 이제 이작전 사령관이라는 대장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우면서 미군이 야 이제 전쟁 났구나. 빨리 가갖고 저거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급하게 불을 끌 수 있는 부대들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괌에 있는 뭐 그 폭격기라든지 뭐 스텔스기 이런 게 이제 오겠죠. 빨리 가서 불을 꺼라. 근데 불이 꺼지면 돼. 만약에 불이 안 꺼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 본토에서 이제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차별로, 날짜별로 어느 부대가 언제 간다는 게 조금씩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야 소방서를 보냈는데 이게 불이 안 꺼졌다. 그럼 저 다른 데 소방서가 또 와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미국 본토에서 야 일단은 이제 항공모함 몇 대 하고 비행기 한번 가봐. 그래 가는데 또 안 돼. 그러면 또 야 육군 모집 해갖고 또 배 태워갖고 쭉 오는 거예요. 그 이게 오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못 오잖아요. 몇 달 걸릴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요 미군이 오면은 게임이 안 되니까 북한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야. 단기전, 속전, 속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증원한다고 도와주는 군대가 오는 것이 배 같은 경우도 항공모함 포함해갖고 뭐 한 뭐 160여 척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항공기 같은 것도 전투기하고 폭격기하고 한 2,000여 대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는 미군이 오기 전에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마스도 보면은 요즘은 이제 대세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걱정이 돼요. 북한은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움직이는 조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법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는 속도가 늦어. 뭐 하려고 그러면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잡혀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2014년인가 그때 북한이 뭐 엉성한 무인기 삼척하고 막 보내갖고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은 정찰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국려지책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또 그거를 북한 입장에서 좋게 보면은 이미 그때부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무인 드론, 그런 값싼 맛에 뭘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미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재작년 연말인가요? 그 북한 무인기가 들어와서 이게 우리 서울 상공 날아다니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이스라엘 하마스 이걸 보면서 김정은이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야, 이보라 해갖고 저 드론 중국에 가면 디머신가 하는 그 드론 세계 제일 많이 만드는 업체가 있잖아. 거기 가갖고 싸게 갖고 와갖고 뭘 준비할지 모르는 것이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싼 맛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미사일 하나 날리려고 그러면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야말로 진짜 가성비 갑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도 지금 뭐 드론 사령부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 잠수함 또 뭐 우리는 뭐 한 10척이다, 북한은 뭐 70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뭐 좋은 거고 새로 만들었으니까 북한은 대부분 저 옛날 이런 것들 어뢰전 같은 게 많고 이제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잠수정 또 해군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수 임무를 하는 부대인데 그것이 70여 척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척이라도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없을 테니까 어딘가 들어와 갖고 평상시에 이 평온할 때 와갖고 후방에 어디 가서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엉성하지만 몇 개가 들어와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한테 큰 위협 요소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거를 준비를 해야지 야 그거 뭐 옛날 거래 갖고 성능도 별로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해군 이제 뭐 배도 만들지 말고 레이더도 만들지 말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이제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구식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 한 척이라도 들어오면은 아주 그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인가요? 독일 잠수함 하나가 영국 군항에 들어가고 휘젓고 다니고 했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압박 주는 게 크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 미래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무슨 대응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면은 그때 우리의 잠재적인 적들은 중국, 러시아 뭐 때에 따라서는 일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무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스마트폰 사듯이 가갖고 딱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북한을 상황을 보면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 나가면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전체 주변국들에 대한 그런 준비도 될 수 있는 거죠. 해킹도 이제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해킹 담당하는 사람 외에는 그 능력을 사실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죠. 북한에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뭐 극소수가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뭐 국가기관이 판단한 이런 것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 옛날에 김정은이가 정권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핵하고 미사일, 사이버 이거는 만능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핵, 미사일, 사이버만 쓰면 못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관심을 일단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알려진 거는 뭐 한 7천여 명의 해커가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해커들이 2021년에 우리 그 KF-21 제작하는 카이 거기 이제 해킹을 시도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 국정원에서 북한 사이버전 관련돼 갖고 발표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보니까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뭐 이런 데가 이제 해킹을 받은 것이 하루에 162만 건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1년이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에 162만 건. 그 전해보다가 36%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적을 해보니까 그중에 80%가 북한 소행이더라는 거죠. 5%가 중국이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엄청나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김정은이가 어떤 뭐 공식 석상에서 야 식량에 좀 관심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이제 그 농수산 관련된 그런 기관의 해킹이 확 올라가고 또 작년 8월인가 이제 무슨 해군력 강화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조선소들 있잖아요. 배 만드는데 거기 들어와갖고 그 도면이나 설계도 이런 거 막 해킹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상당하다. 세계적으로도 그 암호화폐 같은 거 탈취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 돈으로 지금 미사일 만든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우리가 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진짜 뛰어난 어떤 해커 한 명이 나중에 어떤 전쟁 나기 직전에 어디 한 군데 뚫고 들어와서 우리 국방부가 됐던 거 합참 들어 한 군데만 뚫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 그게 아니면은 내부에 누굴 매수해갖고 그잖아요. 그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이버만으로 전쟁을 하진 않겠죠. 북한이 이제 더 이상 통일 가능성이 없다. 이제 우리는 뭐 따로따로 살자. 남조선, 북조선이 아니고 너희는 대한민국, 우리는 조선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통일을 지운다 그러지만은 북한에는 헌법보다 더 높은 게 노동당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당 규약에 보면은 한반도 전체를 쉽게 얘기하면은 조카 통일하겠다는 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헌법보다 높은 거. 그런 거 보면은 단순히 사이버전만 해갖고는 대한민국이 안 무너지니까 만약에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사이버전을 이제 먼저 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마비시키고 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쳐들어갈 때도 사이버전을 먼저 했었고 그 옛날에 2000 몇 년도죠. 그때 8년도인가 몇 년도에도 러시아가 우리가 지금 부르는 조지아 옛날 그루지아라 그랬던 거기하고 전쟁할 때도 사이버전을 먼저 해갖고 조지아의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 완전히 그냥 다 해킹해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기 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이버전만으로 우리를 무슨 이거는 뭐 안 되지만은 전체 전쟁을 하는 국면에 있어서 그 사이버전 역할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어떤 우리 군에 관련된 뭐 국방부나 합참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극단적으로 뭐 원전이라든지 기타 우리 어떤 공공기관 같은 거 뭐 KT라든지 뭐 SK 이런 거를 해버리면은 곤란하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사이버전도 대단히 무서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군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 오면은 병력만 아까 이제 뭐 배가 항공모함함에 한 160여 척에다가 전투기 폭격기 한 2,000여 대 이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병력만 따지면은 우리 병력이 지금 48만이라 그랬는데 69만 명이 온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군대보다도 많은 병력이 오는데 안 되지. 그래서 미군 막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만 얻어 터지고 깨지고 나서 이기면 뭐하냐 이거지. 그런 싸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목동 어디 아파트에서 경찰들 제복 입고 아파트 단지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것은 아니지. 집값 떨어질까 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경찰이 왔다 갔다 무슨 뭐 범죄 그 경찰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경비하는 보안업체 거기 허락 받고 경찰이 들어간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제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군대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제복 입은 사람, 특히 군대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군대가 옛날하고 막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께서 군에 많은 성원을 보내줘야 김정은이 야 대한민국 걔들 말 남조선이 온 국민이 일치 단결되어 있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지 우리끼리 여기서 뭐 갈등하고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님들 오늘 처음 뵀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김정은이의 여러 가지 그 돌출 언행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한 데는 내부적으로 북한이 지금 MZ 세대들부터 해서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부 단속이 필요해서 저런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에 하나 이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시기지만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이 시간에도 추운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현역 장병들에게 또 곧 훈련을 시작할 우리 예비역들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